제가 보니까 정말 이렇게 이 미디어를 전문으로 다루시는 분들이셔가지고 이렇게 발표하시는 것도 이 미디어를 통해서 발표를 하시니까 우리 뭐 프레젠테이션 할 때 뭐 PT 자료를 쓰느냐 안 쓰느냐의 차이, 또 거기에 이렇게 영상을 편집해서 쓰느냐 안 쓰느냐의 차이가 정말 이 와닿는 정도, 즉각적으로 우리가 어떤 그 잔상을 갖고 이미지를 갖게끔 만드는 데는 정말 효과적이다라는 걸 제가 오늘 다시 한번 느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방송의 공정성이 중요하다. 지금 뭐 선제 타격 관련해 가지고 그 뭐 MBC와 KBS에서 막 불공정 보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지역 현장에 있어 보면 그 방송 보고 나서 며칠 뒤면은 할머니 할아버지들께서 윤석열 뽑으면 전쟁이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저희가 김혜경 씨와 김건희 여사 그 보도 같은 경우도 이 언론에서 다룰 때 이게 시간적으로 굉장히 김건희 씨 관련 녹취록은 한 30분 정도 이렇게 방송에 할애를 하면 김혜경 씨 같은 경우는 정말 짧게 이렇게 다루거나 안 다루거나 그것이 불법 의전임에도 불구하고 과잉 의전인 것처럼 이렇게 축소해서 얘기를 하거나, 또 이재명 후보의 그 형수 욕설 같은 경우는 동영상이 엄청 많이 돌지 않았습니까? 이런 거는 방송에 나갈 때 거의 다루지도 않았지만 다루더라도 한 30초 이렇게 방송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객관적으로 생각할 때 배우자를 놓고 비교하면 누가 더 불법적인 부분이 있느냐 이런 걸 판단할 때 이 방송에 의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더라라는 걸 저는 현장에서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 공정 방송을 한다는 것이 이 선거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그래서 우리가 왜 이런 편향성이나 불공정에 대해서 지속해서 감시를 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느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중앙선대위의 공정방송 감시단에서 주력한 활동은 이제 모니터링 활동을 했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성명서를 내고 또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언론에서 뭔가 이 기사를 받아 쓰는 것이 그래도 이 현역 의원들이 성명을 내고 기자회견을 해야 조금 더 이제 관심을 가져주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건 저희가 그 불법 저희 불공정 우리 국민감시단과 함께 이렇게 좀 공조를 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는 또 모니터링한 결과를 가지고 뭐 방송 영상을 만들기보다는 이제 카드 뉴스 같은 것들을 제작해서 각종 카톡방이라든지 SNS 상에서 국민들께 이 실상을 좀 알리는 그런 역할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홍세욱 변호사님께서 불공정 방송 국민감시단에서도 활동을 하셨지만 저희 저희 공정방송 감시단에 또 법률 지원 단장을 하시면서 지원을 하셨기 때문에 말씀처럼 선관위 고발 66건, 그리고 인터넷 선거보도심의위원회,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같은 곳에 그 각종 제소를 통해서 이것이 누군가가 보고 있다라는 경종을 울리고 이것이 쌓여가지고 나중에 이제 방송 그 심사할 때 그 영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어다, 이런 그 방향 설정이 돼 있었기 때문에 그런 활동을 성실하게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각종 그 언론사별로 문제가 있었던 거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거기서 조금 빠진 거 제가 말씀을 드리면 MBC 같은 경우에는 100분 토론하지 않습니까? 각종 토론 방송에 패널들이 나올 때 좌 성향 확실한 사람 그리고 중도에 계신 분을 섭외하지 저희 쪽을 확실하게 대변하실 분들을 섭외하지 않았다, 이런 부분 좀 지적하고 싶고요. 그리고 말씀처럼 보도를 함에 있어서 우리 후보의 어떤 잘못된 부분을 훨씬 방송 시간을 많이 할애하고 또 그 이 자막 같은 걸 뽑을 때 정말 뭐 50대 7 이 정도로 우리 후보의 어떤 리스크 부분을 더 강조했다, 이런 것들을 좀 지적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YTN은 뭐 류이저와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가 가장 문제였는데 대선 끝나고 나서 이동영 씨는 방송에서 하차가 됐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잘못된 것을 지적한 성과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특히 YTN은 여론조사 왜곡 방송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하면 여러 개 기관에서 4%에서 최대 9%까지 이렇게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서 가장 박빙인 뭐 0.5% 차이 나는 거 이런 것만 부각시켜서 보도를 했기 때문에 그것이 국민들에게 저희는 굉장히 영향을 끼쳤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심지어는 대선 방송 그 이제 당선 그 발표 날 대선 방송 준비하는 과정을 자기들이 사전에 영상을 만들어서 보도하는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가 당선됐다라는 현수막 이 각종 이 채널 사인들 이런 것들이 방송에 나가게끔 해서 저희는 이 YTN에서는 실수라고 하지만 그것이 분명히 다분히 의도성을 가진 국민들에게 그걸 뇌리에 은연중에 심어주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지 않았나 하는 그 지적을 했고 방송사에서도 사과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TBS 편파 보도 같은 경우는 이제 대표적인 인물이 뭐 김어준 씨와 주진우 씨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가장 문제가 가짜 뉴스를 끊임없이 이제 생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김어준 뉴스 공장에서 뭐 김건희 씨 전시회에 무속인이 와가지고 뭐 축사를 했다 이랬는데 전혀 사실과 다른 얘기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방송을 했다라는 지적을 하고 싶고요. 연합뉴스 TV 같은 경우는 그 기자들이 이렇게 방송을 할 때 노트북을 펴놓지 않습니까? 노트북에 파란색 스티커를 언론사에서 붙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뭐 이제 이번 21대 대선 뭐 이런 걸 알리는 스티커인데 그 색깔이 파란색이어서 기자들도 이거 너무 특정 정당인 색깔 아니냐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붙이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알게 모르게 그 의사 결정을 하는 이 각 방송사의 방송인들이 이 지나치게 편향됨으로 해서 나오는 아주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였다. 저희는 이렇게 보고요. 결과적으로 제가 이제 오늘 저희가 급하게 이런 행사를 하다 보니까 그 자료집을 못 만들었습니다. 근데 다시 이런 것들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의미에서 저희가 자료를 잘 취합해서 백서를 빠른 시일 내에 만들고 또 여기에 함께해 주신 분들과 공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아까 우리가 그 각종 제재 신청을 했던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또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인터넷 선거보도심의위원회 같은 그 기관들이 그나마 특히나 이제 선거방송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선거 전 60일 전부터 또 선거 후 30일 이후까지 이렇게 설치되는 법정심의위원회인데 저희가 많은 부분을 제소했지만 경고 정도 나와야 되는 건에서도 그냥 문제 없음으로 나온다든지 아니면은 공고 처리를 한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처벌 자체가 너무 솜방망이 처벌이고 그것이 친여 방송과 방송인들에 대해서 제대로 모니터링하는 이유가 뭔지를 저희가 심도 깊게 좀 봐야 되고 인원 구성하는 것부터 좀 더 중립적으로 구성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그 제안을 좀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심의가 제대로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심의 가이드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들도 이번 기회에 저희 과방위 차원에서 잘 살펴서 제대로 된 기준을 가지고 제대로 심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개선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